기독장병들의 신앙 전력 강화를 위한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열렸습니다. 분단의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구국성회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꿈이 있는 재활복지특성화대학 나사렛대학교에 임승환 총장이 올해 초 신임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교육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 나사렛대학교의 내일을 임승환 총장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이번 주말 내내 브렉시트 관련 보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어느 쪽도 맞다 틀리다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였기에 또 저마다의 계산법은 더욱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타인에 대한 환대와 또 공존이 더욱 필요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비단 이건 영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인 선택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편을 택하며 또 살아가야 할지 고민도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기독장병들의 신앙 전력 강화를 위해 매년 열리는 6.25 상기 구국성회가 올해로 26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열린 뜨거운 집회 현장에 유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전투복을 벗고 형형색색 부대 티셔츠로 갈아입은 15,000명 군인들이 최자실 기도원 본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새벽 예배와 오전, 오후, 저녁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영적 사기가 충만합니다. 특히 장병들에게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병들은 온만 다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둘째 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과 영혼에 새기고 구국성회를 통해 놀랍게 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 목사는 장병들 모두 꿈을 꾸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한 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젊은이는 실제로 늙은이에요. 하나님은 꿈 있는 젊은이를 사용하셔서 그 자신을 복되게 하시고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병영 그리고 교회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국 각 부대에서 참석한 장병들은 구국성회를 통해 신앙이 강화될 뿐 아니라 국가관과 사명감 등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장병들은 구국성회 후에 부대로 돌아가 더욱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게 입대하고부터 교회를 자주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꼬박꼬박 교회도 나가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해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들 들어오면은 신병 교회 나가지 않을래? 딱 전도도 하고 이제 같은 일가 있으면은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어깨 두드려주면서 PX 가서 우리 냉동이나 한잔 할까? 네, 하면서 좀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군인연합회는 인사하기와 경청하기, 선행하기 등 기독장병들이 병영 생활에서 천사가 되어 건강한 병영을 만드는 캠페인인 선샤인 캠페인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45명의 병사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9번의 예배와 기도회로 영적 에너지를 충전한 기독장병들은 부대로 돌아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지난 13일 20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여전히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과 종교인 과세를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기독 국회의원의 역할이 더욱더 커진 것 같습니다. 강현철 기자입니다. 통합과 협치를 표방한 제20대 국회가 지난 13일 개원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은 통합과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듯 이미 민생 관련 법안 400여 건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과 종교인 과세를 다루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한 성적 지향을 차별하는 정도에 따라 징역형까지 명시한 차별금지법안은 17대와 18대, 19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며 참여하는 의원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기독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기독의원들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한 끝에 의원 전원의 철회를 얻어낸 바 있습니다. 기독의원들은 모여서 이 66명을 누가 누구를 막할 것인가 일일이 조를 짜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게 왜 대한민국을 정말 무너뜨리는 일인지에 대해서 깊이 설득했더니 결국 공감이 돼서 본인의 법안 제출을 철회 서명을 했습니다. 기독국회의원 79명과 한국기독교 지도자 100여 명은 지난 10일 제20대 국회개원 감사예배를 열고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는 법안들을 막아내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상의 법과 규칙이 지배하는 이곳 국회의사당. 20대 국회에서도 기독의원들의 영적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크리스천 기자협회가 지난 24일 50여 명의 회원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는 교회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정배 교수, 함께 여는 교회 방인성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한국교회에 나아갈 길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개회 예배에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가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으며 전 CTS 강권수 카메라 기자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지난주 블랙시트 관련해서 영국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EU 잔류 우세 분위기였기 때문에 국민투표 결과는 국제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주말을 보낸 영국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백승준 선교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백순준 선교사입니다. 네, 주말 새 이런저런 보도가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영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살고 있는 웨일즈는 투표 이후 눈앞에 펼쳐지는 변화들에 적잖게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스스로가 영국인이라는 정체성과 함께요, 유러피안이라는 정체성도 있었는데요. 본인들의 선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과 더 넓은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 많이들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EU 탈퇴를 찬성하신 분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을 만나보면 막상 전개되어가는 일들이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강도 높게 주식시장과 파운드화의 폭락, 영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금융산업들이 이주하는 소식들, 그리고 그로 인한 대규모 실업 등이 예상되고 있자 본인들의 판단이 과연 옳았던가 하는 자문을 하시는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투표를 제안했던 캐머런 수상은 이미 사임을 표했죠. 또 영국은 일정 기간 동안 이래저래 어수선한 분위기일 텐데요. 일각에서는 다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 결정이 후폭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자 국민투표 결과를 되돌리자는 운동이 영국 젊은이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하원 웹사이트 게시판에 재투표를 요구하는 청원자는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0만 건 이상의 서명이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요, 의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의회가 검토해야 되지만은 국민 72%가 넘게 참여한 투표 결과를 되돌린다는 것은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제 완전한 브렉시트가 되면 또 피부로 와닿게 될 이전과 달라지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로 결정은 되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은 앞으로 최소 2년간 27개 EU 회원국들과 관계를 재정립하는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 협상에서는 EU와 영국 상품 간에 적용하는 관세, 이동의 자유 제한, 특히 이제 비자 문제가 될 텐데요. 이런 이슈들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쉽게 브렉시트 EU 변화를 예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상되는 것은 영국의 경제적인 지위, 특히 금융강국으로서의 위상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런던에 있었던 세계의 많은 기업의 지사들이 독일과 프랑스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유입은 줄어들게 되겠지만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미 영국에 정착해 살고 있었던 동유럽계 노동자들, 그리고 중동에서 온 난민들은 영국 내에서의 살아가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브렉시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더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브렉시트가 선거에 미칠 영향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은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라 많이들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새로운 기대도 해보고 있는 것이 현재 영국 사람들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브렉시트 결정 과정을 통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들이 영국과 유럽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영국 안에 큰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계층 간 갈등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이 지금 독립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 특히 중동에서는 난민에 대한 혐오는 영국과 유럽 안에 풀어나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유럽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선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땅에 찾아온 이방인들을 함께 살아갈 이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태도는 분명히 교회가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기가 특히 교회들이 깨어서 사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때인데요. 영국과 유럽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큰 혼란이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말씀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유럽 땅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 교육 현장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보다 나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독교 대학이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특성화 대학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나사렛 대학교 임승환 총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광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 나사렛 대학교 네. 하면은 이미지가 섬김, 봉사 네. 이런 것들인데요. 네. 어떻게 해서 오늘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졌나요? 네, 특별히 2002년도에 교육부가 각 대학들의 특성화를 설정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제가 기획처장 하면서 이게 신학교니까 신학의 특성화 아닌가. 네. 일본에다가 답을 했는데 네네. 모든 신학대학들이 다 신학을 중시할 것 같아서 이건 아닐 것 같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영어를 특성화해야 되나 또 영어를 선택해 보았는데요. 그것도 영어가 모든 교육기관에 일반화되어 있는데 특성화하니까 희귀한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네네. 그때 마침 저희가 1996년도에 재활 선교학과를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을 때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활하면은 장애인들을 돕는다 하는 그 섬긴다 하는 것이 연상되어서 2002년부터 저희가 재활복지 특성화 대학으로 교육부에 신청을 하였고 바로 그 해에 봄학기에 무려 17억을
교육부터 받고 가을 학기도 13억 받아서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서 온 것이 이제 우리 문강원 목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네. 나사렛 대학교 하면 섬김의 대학이다라고 인지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나사렛 대학교가 섬김 봉사의 대학이 예, 된 것 예, 같습니다. 네, 네. 네. 총장님, 그리고 또 이 나사렛 대학교가 저는 한국에 있는 줄로 이렇게 예. 알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53개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163개 나라의 네네. 나사렛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 이름엔 다 나사렛이 붙죠. 그렇군요. 네. 그러해서 나사렛 이름이라는 것 갖고도 그 하나됨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교로서의 교육과 기독교 학교로서의 선교,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나자렛 컴패션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섬김과 봉사, 이 아마 교육과 선교와 봉사 네. 이 세 가지가 세계 53개 나사렛 고등교육기관들이 공통점이며 또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나사렛 대학교의 특성화 설정을 하실 때부터 예. 봉사와 섬김을 강조하신 것 같으신데요. 네. 이제 총장님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남다른 각오가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기구나 조직이나 나라가 세워질 때에는 그 초심 또는 설립 이념들이 강하였기 때문에 한 기구가 탄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체 학생이 한 6,300명 되는데요. 네. 5, 6% 되는 학생들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그리고 저희는 학습 발달장애까지도 아마 한국에서 유일한 학교죠. 그런 면에서는. 그렇군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가운데 왔는데 이제 요사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학력 인구가 격감하게 되고 또 사립대학교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런 설립 이념에 충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정받아서 학교를 경영할까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유혹이죠. 이럴 때일수록 저희 나사렛 대학교가 오히려 그 설립되었던 때의 영성과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되면서의 그 어떤 지성, 이 부분이 계속 강조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하여야 진정 나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겠냐는 말씀에 저희들은 더 박차를 가하고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말씀 듣고 나니까 나사렛 대학교가 왜 섬김과 봉사의 대학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총장님, 우리 한국 기독교 교육이 정말 오늘 길을 잃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의 교육은 기독교 정신에 뿌리 내리고 또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교육 현장에 계시는 우리 총장님으로서 기독교 교육에 희망도 있고 또 한계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희망과 한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사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지배하시되 사랑과 생명과 평화와 정의와 공의로 그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 네. 그렇지 아니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성교육, 기독교 교육을 통한 하나님이 없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좀 잊혀지는 인성교육, 하나님이 잊혀지는 내 교단, 하나님이 잊혀지는 내 나라, 하나님이 잊혀지는 열방들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일반 교육으로서는 가능하지만 기독교 교육의 의미는 아닌데 혹시 한국의 오늘의 기독교 교회나 또 제가 속해 있는 그 대학들이 그러지 아니한가. 기독교 교육이 이처럼 하나님이 친히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평화 등등으로 치리하시는 그 나라에 관한 교육이라고 하면 바로 그 나라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았고요. 또 우리가 그런 확신 속에 이제 지금 세계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기독교육은 철저히 섬김을 통한 글로컬 예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돼야 되겠다. 좀 제가 이야기 길어진지 모르겠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올해 총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KNU 3.0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집니다. 제가 우리 나사렛 신학교 7일 학번이고 승시를 졸업하고 다시 왔을 때는 80년도인데 그때 제가 학생이면서 총무과장이면서 같이 일을 보는 조그만 학교였죠. 그때
그때 100여 명 학생이 이제 오늘날 6천 명 학생의 또 약 30여 개 학과의 교수, 직원, 외국 선교사님 포함해서 이제 그 200명이 넘는 양적인 팽창 시대를 아마 2.0이다. 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2016년 제가 오면서부터는 이제는 질적으로 신앙적인 측면에서 질적이란 말이 좀 어색한 말 같습니다만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질적으로 교육적인 면에서도 이제는 신학교가 아닌 종합대학교로서 질적으로 그래서 1.0을 영성의 시대라고 하면 2.0 어떤 지성의 시대라고 하면 이제는 다시 한번 지성과 영성과 인성이 질적으로 세인들이 인정해주는 네. 그 기독교 교육으로서의 특성화된 그래서 아마 3.0으로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 대학교가 바라는 인재상이 바로 이 순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그리스도인. 너무나 훌륭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사렛 대학교가 바라는 이 인재상대로 지성과 영성, 인성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 목적을 가지고 교육하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총장으로서 가장 기쁜 날은 입학식 날이고요. 네. 가장 슬픈 날은 학생들과 헤어짐도 있지만 졸업은 하는데 직장 없이 취업 없이 졸업한 학생들 보면 정말 죄책감이 넘쳐요. 네. 그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내가 4년간 먹고 살았는데 우리 학생들 이제 내일부터 늦잠도 못 자고 엄마한테 손도 못 내민데 이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아프죠. 물론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총체적 문제입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는 취창업대학 그래서 4가지 기독교 대학으로서 우수하고 재활복지 특성화 대학으로서 우수하고 글로컬 대학으로서 우수하고 취창업 대학으로 우수하여서 이렇게 되려면 철저히 돕는 정신 가져라.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능력 갖춰라. 그래서 도울 수 있는 정신과 능력을 겸비한 크리스찬. 이것이 저희 꿈이죠. 네. 지금까지도 나사렛 대학교 하면 섬김과 봉사의 대학, 선한 대학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총장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는 동안 나사렛 대학교가 더욱더 훌륭한 대학 또 칭찬 듣는 대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이슈도 많고 또 어수선합니다만 2016년의 상반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천을 메꿔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